그다음에 학생부 이제 종합전형이 이해. 이제 교과전형이냐 종합전형이냐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부산 지역 갈 아이들은 고민할 필요가 사실상 없었어요. 왜? 교과전형이 60 몇 프로 뽑으니까 그걸로 가면 돼요. 근데 종합전형은 이제 18% 정도가 교과로 뽑고 40% 가까이가 종합 뽑는다잖아요. 교과는 확실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한 2.0쯤 나왔어요. 고대 쓰면 될까 말까 고민이지만 불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과도 써야 되고 종합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과 몇 개 쓸지 종합 몇 개 쓸지가 이제 서울 지역 갈 아이들에게 엄청난 고민이에요. 올해 아이들까지는 교과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다 뭐 고민했으면 돼요? 종합 몇 개 쓸지. 고려대에만 종합을 확률 2개 쓸 수 있었거든요. 일반적인 아이들이. 2개 쓸지 1개 쓸지. 연대도 종합이 2개 있었고 성대도 2개 있었어요. 서강대도 2개고. 다 2개였어요. 주요 대학들이. 그러면 서울대, 연대, 고대만 해도 원서가 논술까지 하면 연대. 그럼 끝나는 거예요. 6장이. 그러니까 종합만 고민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됐었는데 이제는 뭐도 고민해야 돼요? 교과까지 고민하려면 종합에서 우리 아이가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가도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따져봐야 교과 전형을 쓸 거냐 종합 전형을 쓸 거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종합은 아까 교과는 오로지 뭐만 본다고요? 생활기록부에 1등급부터 9등급 하고 A, B, C 딱 요거만 보는 거잖아요. 숫자하고 알파벳만. 근데 종합 전형은 생활기록부에서 부모님 성함, 주소 빼곤 다 봐요. 담임선생님 이름도 안 보겠네. 그거 빼곤 전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잖아요. 학생부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3년 동안 고등학생 기록이잖아요. 그 기록물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학생부를 중심으로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거 열심히 쓰잖아요. 이것 때문에 한 달을 낭비해요. 면접? 이걸 통과해야 면접을 보죠. 그럼 이게 중심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몰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 이거는 2, 3주 안에 끝나야 되는데 기말고사 끝나면 뭐 그때부터 시작해요. 근데 기말고사가 7월 중순쯤에 끝나는데 원서는 9월 중순 가까이. 그럼 2달 동안 이거 하면 수능은 누가 봐요? 왜 제 학생들 수능 안 나오는 게 여기 또 있어요. 이거 한다고 정신 팔려가지고. 이거 하면 공부 못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가급적 최소한도를 빨리 쓰고 이거는 학기 중에 충실하는 거잖아요. 근데 3학년 때는 뭐해? 수능. 수능 이제 중요합니다. 교과전에 최저학력이 아까 많았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 생활에 충실하다는 거. 학교 생활에 충실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아이는 학교 생활 참 잘했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뭘 잘했다고 하죠? 학교 생활에 수업을 혹시 주당 몇 시간 받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수업을 몇 시간? 가장 기본인데 그거까지 주당 34시간이 평균이에요. 77776. 교과 30시간에 창의적 체험활동 4시간. 그래서 34시간인데 학교 생활에 34시간이 다잖아요. 요새 자율학습 잘 안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맞추고 오잖아요. 그럼 아침 한 8시 반부터 오후 4시 반 5시까지 학교 생활 7 하면 거의 끝이에요. 그럼 학교 생활을 잘했다는 건 뭘 잘했다는 거예요? 수업을 잘했다는 거예요. 수업을 잘 못한 아이가 학교 생활 잘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아리 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진로활동도 1시간이에요. 30시간을 잘해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 충실했던 건 수업을 잘했다는 거예요. 수업을 잘했던 건 뭘로 증명해요? 성적은 교과잖아요. 성적 말고 세부 등경 및 특기서. 그럼 학생부 종합제 제일 중요한 거 성적 제일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 세트. 교과와 성적이 수업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학생의 성장 과정과 결과 지원 인상 영역들 학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학업 역량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학업 역량을 증명하는 게 숫자, 교과, 세특이 선생님의 정성적 평가. 그 2개 빼고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동아리가 최고인 줄 알고 우리 부모님들은 봉사활동을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지? 이렇게 걱정하죠. 봉사활동 우리 애만 못했습니까? 다 못했잖아요. 고민하실 게 왜 있죠? 평가의 의미가 없잖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받을 것인가.
그다음에 성적을 잘 받으려면 수업 잘 들어야죠. 옛날에는 학원만 가서 성적 잘 받아올 수 있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칠 때. 근데 지금 옛날 그때는 중간 50%, 기말 50%였으니까. 지금은 성적 어떻게 나오죠? 중간고사 보통 30%, 기말고사 30%. 그 다음에 수행, 과정평가라고 알고 있어요. 과정평가 40%. 과정평가 언제 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만 할 수 있죠. 작년부터 바뀌었죠. 그전에는 보고서 쓰게 되지만 이제 안 되죠.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없애게 한다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한 활동만 가지고 과정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애매한 상황이 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그러면 수업 시간에 잘 활동하지 않았다면 과정평가를 잘 받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교과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교과 성적이 잘 안 나오고 과정평가를 통해서 세특이 500잘 쓰는 거예요. 그럼 과정평가 잘 안 했다면 세특도 잘 안 나오면 수시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 잘 듣고 과정평가 열심히 하고, 그게 학교 생활에 다예요. 동아리가 엄청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이면 1학년, 2학년 한 주씩 번갈아 와서 하는데 동아리 활동이 정상적으로 되는 게 어쩌면 이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한 학년은 온라인, 한 학년은 오프라인인데 그게 옛날같이 활발하게 됐다는 게 그것도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주어진 제대로 했다면 수업 시간 평가가 훨씬 더 지금은 코로나 시기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봅니다. 학생 평가 다 어떤 대학이 학생 정말 보더라 다 조금 다르겠지만 기본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이 4가지 영역을 주로 보게 되는데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학업 역량이고 사정관들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3등급인데 뭐 한 서울 연고대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확률이 엄청 낮죠. 왜냐하면 서울연고 보는 오는 아이들 대부분 내신 성적이 보통 1등급 다 1등급 대인데 이 형은 이제 3등급이에요. 그럼 이 내신 말고 다른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눈에 띄죠. 그러면 안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내신이 엄청 나빠서가 아니고 그 아이보다 뛰어난 뭔가를 보여줘야지. 전공적합성을 착각하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경제 동아리 했는데 경영학과는 못 쓰겠죠 선생님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쓸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 경제 동아리 얼마나 열심히 했을 것 같으세요? 아마 책 한 권 읽고 독서 토론을 했던가 신문기사 몇 개 오래 붙였겠죠. 근데 경영이나 경제나 뭐 창업 투자나 별 차이가 없어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게. 그냥 얘는 상경계열의 관심과 흥미가 있고 노력을 했다라고만 보여주는 건데 우리 아이들은 그게 아니고 저는 경제학 동아리 했기 때문에 경제학과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 계열 적합성. 사회복지학과하고 사회학과하고 배우는 과목은 7, 80%가 똑같아요. 그럼 사회학 전공하니까 사회복지 가도 되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아이들은 사회복지학과 가려면 뭘 열심히 했어야 돼요? 봉사활동 열심히 했었어야 된다. 착각이에요. 봉사활동 열심히 하면 공부를 안 하면 되는 거죠.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에 대한 학문을 하는 데지 봉사활동 열심히 했다고 뽑아주는 데가 아니에요. 인성, 나쁘다 말할 아이 있습니까? 저는 인성이 개차반인데 대학 가면 바뀌겠습니다. 안 쓰잖아요, 그렇게. 다 좋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문제 없고. 발전 가능성은 현재가 아니고 미래에 나아질 거라는 평가인데 미래에 나아질지 안 나아질지 다 가만히 있었으면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평가는 뭘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 이런 것들이 주로 될 거고 여기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서울의 유명한 사정관이 한 말인데 제가 아주 좋은 내용이라서 따온 건데요. 학업 역량 제일 중요하고 학교에 충실했어야 돼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이에요. 이게 잘 녹아져 있는 생기부가 학교생활기록부가 좋은 학생부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의 우수성은 수강한 과목이 나왔어요. 대학교 1학년까지는 수강 과목 한 개도 안 중요했어요. 어차피 고등학교에서 과목을 정해줬으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과목을 정할 수 있죠. 부산대 기계공학과에 가고 싶어요. 물리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되죠. 교과전형 갈 거고 정시 갈 거고 논술 갈 거면 종합전형 갈 거라면 할 필요성이 있죠. 물리2도 아니고 물리1도 안 하는 아이가 기계에 대해서 조화를 한다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어떤 과목을 들었고 얼마나 열심히 들었고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하다. 이게 어디에 나와요? 어디 나오죠 이게? 학생부에 어디? 세부능 및 특기 사항이 나오잖아요. 누가 적어줘요? 선생님이. 그럼 생기부 관리 어떻게 해요? 학생부 관리? 선생님이 써주니까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관리잖아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관리를 할 수 있게 우리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듣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대요.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 창의력, 탐구력. 이런 걸 어떻게 길러야 돼요? 수업에 선생님이 열심히 강의를 했어요. 우리 학원 가면 보통 그렇게 했죠. 끄떡끄떡 했어요.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 창의력 길러지나요? 아니죠. 이건 수업 시간에 뭐 해야 돼요? 과정평가를 통해서 토론하고 발표하고 찾아보고 해야지 길러지는 거잖아요. 이거 하라는 게 과정평가예요. 이걸 열심히 하면 자연히 길어지는 거예요. 확장성 연결관리. 그래서 수업이 궁금한 게 생겼어요. 어떻게 할까요? 궁금해요. 질문?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질문이란 거 바로 밥을 떠먹여 달란 말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봐야죠. 뭘? 궁금증을. 뭘 통해서? 책. 그래야 독서 기록란에 적히잖아요. 책. 수업 시간에 수업했는데 그 책을 했다면 그건 또 세특에 적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목간 학생 연결고리. 국어하고 한국사가 연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역사에 대단히 국어에 대단히 관심 있는 아이였어요. 고려 가요를 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옛날 말이고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을 알면 이해하기 쉽다해서 그 고려시대 역사적 배경을 찾아봤어요. 하다 보니까 역사가 재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난 국어교육과 갈라 했는데 역사가 더 재밌어. 역사교육 갈 거야. 말 돼요? 말 안 돼요? 말 되죠. 확장에 연결됐잖아요. 그럼 얘는 애초에 역사관에도 좋겠지만 국어 하려 했다 3학년 때 확 바뀌었지만 말 되잖아요.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더 좋아라 할 수 있겠죠. 더 좋아한다면 처음부터 역사하는데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생기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생기부에는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나겠을까요? 선생님이 쓰셨으니까. 선생님이 열정 깊이를 쓰기는 어려우니까. 그럼 누가 써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자기소개서에. 그게 자기소개서예요. 자기소개서는 뭘 적어야 되냐면 생활기록부에 있는 것 중에 나의 열정을 제일 잘 나타낼 수 있는 거. 그걸 적어요. 자기소개서는 근데 갑자기 봉사활동 멋진 거 한 거 있는데 쓰면 안 될까요? 쓰셔야 돼요. 별 의미가 없는 거지. 밖에서 학생부에는 없지만 이런 걸 했는데 좀 쓰고 싶어요. 쓰셔도 돼요. 근데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학생부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평가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그림인데 이게 고등학교 생활이 다예요. 교과활동 한다 했죠? 30시간. 근데 그게 적히는 거죠. 세분 특기 사항이. 그죠? 이게 제일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학교에서는 경시대회 있죠. 자동봉진 하잖아요. 4시간. 그 다음에 그 과외시, 이건 독서활동 시간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따로 하잖아요. 이게 다 뭉뚱거려져서 우리 아이의 학생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 여기, 이게 베이스라고 제가 다 그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들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상호? 연결돼야 돼요. 생물학과 관심 있는 애였으면, 생명과학 하려 한다. 가장 관심 있는 거 하면 생명과학이 돼야 되겠죠. 생명과학 성적은 뭐 내신 숫자가 1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세특에서는 그게 관심 흥미 등에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 아이가 뭐 생명과학 경시대회 수상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동아리 활동 보다 보니까 생물 동아리 했대요. 책도 그런 거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이런 진로 활동이 그걸 하게 나타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다 말이 되잖아요. 스토리가 텔링이 되는 거죠. 스토리텔링. 그게 될 때 좋은 생기부. 그 제일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수업이. 이거 없이 이것만 딱 떠 있으면 사상누각이잖아요. 생명과학이 한 6등급 나온 아이예요. 그런데 전교에서 제일 생명과학 관심 흥미가 제일 잘한대요. 동의하겠어요? 사정관들이? 동의 안 되죠. 기본 이게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런 걸 종합해서 써주는 게 이제
교사 추천서가 폐지되잖아요. 아시죠? 없어져요. 이제 없어지면 교사들의 코멘트 당기는 게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그래서 1학년, 2학년 담임선생님 엄청 중요해요. 3학년 때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은 12월 달에 적게 돼 있어요. 3학년 1학기 때는 안 적혀요. 학년 말에 적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학년 말에 적히니까 1학년, 2학년 행동 종합의견 적히가 있겠죠. 수시 먼저 쓸 때. 근데 3학년생 거는 없어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열심히 해가지고 평가를 잘 받아요. 세특 적을 때 몇 자쯤 적힐 것 같아요, 최대? 500자잖아요. 500자라고는 아시고 계시는데 500자 곱하기 몇 명? 과목인데 과목 몇 과목 들어요, 우리 아이들? 시험 보통 과목이 보통 8과목쯤 돼요. 8과목인데 국어, 영어, 수학은 보통 2분씩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11분 최소. 그 다음에 담임쌤도 500자. 12분. 동아리쌤 13분. 그 다음에 진로활동쌤 14. 진로활동 700자까지 적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독서까지. 그렇게 하면 14 곱하기 하면 6천여 자. 엄청나게 많잖아요. 거기에서 잘 적혀야 되는 거고, 그걸 적을 때 또 이제 뭐냐면 1학년, 2학년, 3학년 수직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수평적으로 중요해요. 여기 제가 보시면 이제 아직 안 수평적 평가라고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떤 아이가 엄청나게 탐구력과 지적 호기심이 뛰어나대요. 근데 1학년 때 한 선생님, 2학년 때 한, 3학년 때 딱 한 분씩만 그렇게 적었어요. 그럼 이건 담임쌤이 적었죠. 그 담임쌤이 그 아이를 특별히 이뻐하셨겠죠. 근데 2학년 때 보니까 한 5분의 선생님이 13, 14분 중에 5분의 선생님이 지적 호기심과 탐구력이 뛰어났대요. 그럼 누가 지적 호기심 탐구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을까요? 두 번째 아이죠. 13분이 다 그렇게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죠. 보는 관점이나 보는 시간의 상황이 다를 거니까. 근데 서너 분이 그랬다면 그 아이는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수평적 평가예요. 그 시기에 동 선생님한테 어떤 평가들을 공통적으로 받는가가 중요한 요소예요. 어떤 담임 선생님을 1년에 한 번씩 만나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분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다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해되시겠죠? 교과 전형입니다. A 학생하고 B 학생 누가 뽑혀야 돼요? A 학생 당연히 뽑혀야 되죠. B 학생이 뽑힌다면 성적 조작이잖아요. 부정 입학 입시겠죠. 그죠? 통합입니다. A 학생은 이렇게 원점수를 받았어요. B 학생은 이렇게 원점수를 받았어요. 그럴 때 1학년 1학기에 89와 87이에요. 얘는 1이고 얘는 2예요. 그럼 커트라인이 88점이겠죠. 아슬아슬하게 1, 가깝게 2. 3학년 1학기 1, 2잖아요. 94가 컷이었겠죠. 역시 아슬하게 1. 얘는 또 아깝게 2. 근데 나머지 1학기, 2학기까지는 199, 100. 아마 전교 1등이지 않을까요? 얘는 아마 유추해 보는데 여기도 거의 끝라인으로 1쯤 됐겠죠. 근데 얘도 올 1이에요. 얘는 1.4예요. 1과 1.4. 교과는 1이 뽑히는 게 맞잖아요. 종합은 1.4가 뽑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밑에 보시니까 세부 특기 사항에 중요하다 했잖아요. 성실하게 참여하고 차반의 수업을 경청한 학생. 세특 적으려 하니까 얘는 내신은 1등급이에요. 기억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선생님. 공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근데 밑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아이가 뭘 했는지가 한눈에 보이고 이 선생님이 이 아이 관심을 참 많이 가지신 것 같죠. 그 다음에 수상도 작년인데 여기는 장려, 우량 점점 발전했잖아요. 그러면 누굴 뽑아요? A, B 중에? B가 뽑힐 수도 있죠. A가 뽑힐 수도 있고. 근데 부모님들 커피숍 가서 이야기하시다 보면 어떤 대학에서 1등급은 떨어뜨리고 1.4등을 뽑았대. 비리가 있어. 아니에요. 이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등급 공부 잘하는 아이죠. 올인이면 1.4는 어때요? 공부 잘하죠. 학업 역량에서 둘 다 A 받는 거죠. 교과에서는 1.0과 1.01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종합에서는 1.1과 1.4는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대학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둘 다 학업 역량 A 받았는데 다른 평가에서 보니까 이렇게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B가 뽑히는 게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단순하게 말할 때 우리는 숫자로밖에 말을 못하니까 이런 세세한 걸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있는 학생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게 종합전형이다. 이걸 전부 다 고려해야 되는데 근데 오시면 우리 아이 내신이 2.5등급인데 지원할 대학이 있을까요? 모릅니다. 다 또 봐야지. 그리고 그걸 제일 잘 아시는 분은 담임선생이세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1년 동안 관찰해 오고 있으시니까. 그게 아닌 분들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이렇다. 고3 선택 과목 어떻게 할까요? 선택 과목 정할 시기가 또 다가온다 그죠? 어떻게 정하시면 돼요? 일단 기본은 이거잖아요. 여기서 선택하시는 거고. 근데 이런 거 있겠죠. 1학년, 2학년 때 우리 아이 내신이 아주 좋았어요. 그럼 3학년 때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할까요? 전부 진로 선택 과목 만들어서 내신을 없애버리죠. 그럼 내신 확정이잖아요. 1, 2학년 내신이 조금 아쉬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1번 선택 과목 좀 들어야겠죠. 내신에서 역전의 기회를 노려야 되겠죠. 이거는 전혀 학생을 위한 상황은 아니지만 대학을 갈 때 적절한 수단일 수는 있는 거겠죠. 우리 아이 내신이 어떤가도 판단을 해봐야 되고 우리 아이 진로도 어떤 거고 종합전형 갈 거다. 그러면 그 관련된 과목을 더 들어야 되는 거죠.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요거는 이제 과고, 최고, 예고, 외고 건데 이거를 일반 고등학교에서 와서 들고 와서 들을 수 있어요. 학교에 한 문의해 보시면 이렇게 들고 올 수 있어서 또 진로를 또 할 수도 있고 이래도 안 된다. 우리 학교에서 개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학교만 플러스 이거 있죠. 대신 이거의 단점은 뭐죠? 나가야 되잖아요. 딴 학교가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면 참 다행이지만 개설이 안 됐다면 나가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은 시간을 어째 따로 빼야 되죠.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내가 듣고 싶은 거는 우리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는지도 입시의 관점에서는 전혀 교육적 관점 아닙니다. 입시의 관점에서는 그런 판단도 할 필요는 있고 그래서 과목을 어떤 거 할 거냐는 아마 그런 의미에서 물으신 것 같은데 뭐가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 아이 상황이 어떨지 저희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1점대 후반, 2점 초반 갈 수 있는 학교와 향후 진학을 보완점 이 질문들을 진짜 제일 많이 하세요. 제일 어려운 질문이긴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보시고 나면 하실 건데 볼게요. 중앙대 학생부 종합인데 중앙대도 종합이 두 개 있거든요. 다빈치 있고 탐구 있고 다빈치는 보통 골고루 잘하는 아이들 국영수사과 전 과목 다 탐구는 특정 영역을 좀 잘하는 아이들 그럼 이건 아마 특목고 냄새 조금 나죠. 특목고 자사고가 좀 많이 합격을 해요. 여기는 일반고에도 좀 합격을 많이 해요. 내신 숫자가 좀 다르죠. 여기는 아마 1점대 후반쯤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초반. 여기는 더 낮죠. 그럼 우리 아이가 1점대 후반. 여기 탁 갔다. 이거니까 붙겠네? 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기는 어떤 아이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학종은 내신 성적만을 하는 거? 아니, 중앙대쯤 되면 2.5등급도 학업정에서 A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1과 2.5가 같아지는 걸 수도 있으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자연결. 또 이래요. 차이가. 보이시죠? 맵고. 이건 이제 중앙대는 또 교과전형도 두 개를 해요. 근데 교과전형의 평균이 1.5에서 1.6이에요. 최저가 이렇게 있는데도. 이거 최저 맞추고 이거 나와야지 합격한다 이 말이에요. 거의. 자연도 마찬가지. 이 정도 나와야 된대요. 쉽지 않죠. 근데 이건 1점대예요. 그죠? 고려대 일반이에요. 학종. 3과목, 4과목 7. 인문기준. 자연기준 4과목 8. 1, 2, 2. 대신 이래요. 고대가 뭐 소위 말하는 선호한 대학이에요? 중앙대가 선호한 대학이에요? 고대잖아요. 근데 내신 숫자로는 지금 어디가 더 고대가 더 낮은 거잖아요. 이유가 체제 환경 차이가 엄청 큰 거잖아요. 그다음에 학생부 평가 요소 다를 수도 있고. 근데 고대는 교과전형 1도 있잖아요. 교과전형에서 볼 때는 그 내신이 한 1점대 중반 있어요. 교과전형일 때. 경희대 걸 보면 확인하시는데 자 이제 이걸 제가 보여드리면 부모님 보통 이걸 봐요. 숫자들을 보시죠. 이거는 잘 못 보시잖아요. 경희대 빼고 딴 데는 잘 안 나오니까. 그럼 보시면 국어 국문과 2.7등급 우리 아이가 1.8등급이에요.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하면 부모님들은
경희대 국어국문과는 평균이 학교제도 평균이니까 2.7등급이 합격하니까 우리가 1.8이니까 안전하겠네 라고 생각해요. 교과 전형이면 안전하죠.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합격 아이들 다 점을 찍은 거예요. 빨간색은 꽃표인데 불합격. 동그라미가 합격이에요. 주로 아이들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1.5점부터 2.5 이 사이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 띄엄점이 있는 건 누구겠어요? 다 사고일 수도 있고 엄청나게 진짜 막 생활기록부가 국어로 탄탄한 아이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우리 아이가 그 정도 아니면 평범한 아이라면 내신이 1.5에서 2.5는 일반적인 아이예요. 병합이지. 합격이 아닌 거예요. 근데 밑에 거 숫자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프랑스어가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안 배워요. 그죠? 스페인어도 안 배우죠. 근데 외고는 배워요. 그 아이들은 비교과 당연히 많이 채웠겠죠. 거기다 이건 어디냐면 서울이 아니고 수원에 있어요. 애들이 선호할까요? 선호 안 하니까 등급은 떨어지죠. 근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낮아 보이는 거예요. 안 낮아요. 그 아이들만 오니까. 근데 보면 전부 여기가 새까맣잖아요. 이런 데가 국제학과도 이렇게 쭉 있지만 미디어도 마찬가지. 여기 있어요. 2.5라고 여기 뭐 대개 2.5에는 지금 붙은 애도 별로 없어요. 그만큼 내신 숫자가 함정이 있어요. 학교를 구분해주지 못하는 거. 이런 그래프가 제공되는 걸 유심히 보고 우리 아이들이 어디쯤에 있는가. 시립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예 일반 인문계, 특목고, 그다음에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런 데서 보시면 또 다르죠. 2.5등급인데 일반 인문계는 한 2등급 내외. 그다음에 특목고는 한 3.5, 4등급 이 정도 돼 있어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런 숫자를 안 보이지 여기서 보여주잖아요. 이런 게 일반 인문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보시면 1.5, 뭐 2점 내외가 경희대에서도 경합권이에요. 연고대도 마찬가지고 중앙대, 성균 다 마찬가지예요. 어딘지 쓸 수 있어요. 합격은 아무도 장담 못해. 그 다음에 교과 전형.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마에 쓸지 처음이잖아요. 자, 결과론적으로는 그랬더라.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전국에 50만 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50만 명이 아니에요. 원서가 6장까지 쓸 수 있으니까 300만 명. 300만 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데 누가 이게 성적이 된다 안 된다. 뭐 한양대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 11%까지 추천한다 돼 있잖아요. 한양대 교과 전형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1.3이면 떨어져요. 내신 성적이. 1.3이면 떨어지는데 11%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기준으로 하면 2.7, 8등까지 내려가잖아요. 2.78등급도 와도 된대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한양대 1.3이면 다 어디 가겠어요, 애들이? 한양대 안 쓰고 이제? 고대 쓰고 연대 쓰죠. 성대 쓰고 뭐 한다고 한양대를 가요. 그럼 한양대 이제 1.3인 성적은 안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근데 보일 수 있어요. 체제가 없기 때문에. 고대는 체제가 있거든요. 연대는 없고. 이거는 아무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를 이렇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사입이에요, 사입. 사기는 거예요. 저는 지극히 당연하게 알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찾아보세요. 이게 어디가 사이트예요, 그죠? 보시면 여기 밑에 전형 평가 기준 결과 공개라는 게 올해부터 메뉴가 신설이 됐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요. 종합, 교과, 수능 다 나오는데 결과치를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쭉 돼 있어요. 서울대 건데 50%나 70%나 차이가 있나요? 없어요. 큰 의미가 없는데 이 정도 아이들이 오는구나. 들어가시면 모든 대학이 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어디가 안에. 70%. 70%라는 의미는 100명 중에 70등이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남아있어요? 71등부터 100등까지가 남아있죠. 그게 얼마나 벌어져서 아닌지 그건 참 어렵지만 적어도 이 정도에서 종합은 알 수가 없지만 교과에서 쓴다면 이거에서 떨어질 가능성은 없어요. 내년에도. 크게 변수가 없다면. 근데 종합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런 거를 찾아보시면 대략적 가이드라인 나올 거니까 이걸 보시고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시면 훨씬 더 말씀하시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1.8부터 2점 초반에 갈 수 있는 작은 서울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저 밑에 대학도 가고 재수까지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신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무척 어려운 상황이죠. 만약에 부산대를 가겠다. 수능 최저 맞출 수 있습니다. 100% 합격이에요. 위치한 뭐 약대 빼고 일반과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서울 쪽 가겠다 하면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요. 한 1년, 2년 지나면 재수할 때쯤 되면 혹시나 올해 결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게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판단이 더 어렵다. 작년보다 더 어려워진 거예요. 교과란 변수가 아주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2020학년도에는 봉사활동 이런 거 지금 거의 못했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모르죠. 내년에 어떻게 할지. 내년 돼봐야 하는데. 근데 2021학년도에 원래 수시 모집 요강 나오면 못 바꿔요. 근데 올해 정부가 대기업에서 바꾸게 해줬죠. 그래서 이렇게 쭉 발표를 했어요. 핵심은 뭐냐면 해당 학년도 입시 고려. 상황을 고려하겠다. 걱정하실 거 있나요? 다 못했는데. 재생들은 지금 3학년의 재생되면 더 심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봉사활동 지금 없고 내년에 기적적으로 코로나 싹 다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봉사활동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근데 올해는 없어요. 어쩌라고 다 없는데. 걱정 안 하셔야 돼요. 그냥 그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고려해 준비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있는 거 충분히 준비해 가시면. 근데 온라인으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열심히 했다면 얘가 이제 봉사활동에 의지가 더 많겠네.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수시에서 고교 블라인드를 한다던데 하는 거 아시죠?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공문이 왔어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2019년 11월 28일 날 작년에.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이런 거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제대로 못하면 엄정한 징계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징계냐면 생활기록부에서 글자 한 개를 바꾸려면 학교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야 돼요. 내신 성적을 3등급이나 2등급 고치는 거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걸 바꾸는 건 성적 조작과도 같게 처리가 돼요. 성적 조작은 최대 파면이에요. 선생님들. 선생님들 함부로 하시겠어요? 부모님들 요구하시면 안 돼요. 못 바꿔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다. 그 블라인드 기재요령 위반해서 엄격하게 할 거다. 기재요령 중에 뭐가 있었냐면 고교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거를 하지 마라 했잖아요. 그걸 해서 교육부에 공문이 왔어요. 고교정 블라인드 위한 학생 정정 협조 요청 해가지고 정정 기한. 지금 3학년들은 7월 1일 9월 16일까지 9월 16일이 학생부 마감일이었거든요. 요까지 고쳐라. 그래서 학교를 교내 또는 공공으로 바꿔라.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부산지 교육시 일선 학교로 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바꿨고 고1은 상관이 없어요. 고1은 이제 적으면 안 되는 거지. 바꿀 게 없는 거고. 고2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전부 학교 명칭 다 빼야 돼요. 다 빼지게 돼 있어요. 이게 돼 있고 이게 어겨지면 선생님은 최대 파면까지 갈 수 있어요. 그거를 무릅쓰고 우리 아이를 좋은 대학 보내겠다. 저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대부분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되시겠죠? 그러면 블라인드가 된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되고 대학들도 당연히 제재를 받아요. 그런 걸 제대로 안 지키면 그렇습니다.